네, 오늘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내륙 곳곳에는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한 곳도 많은데요. 네, 이번 추위는 언제쯤 누그러지는지 또 초겨울부터 찾아온 한파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눈 소식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벽부터 내륙 곳곳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눈이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어제 밤부터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눈구름이 찬바람을 타고 새벽 사이에 내륙 곳곳으로 유입이 됐는데 찬바람을 타고 날아온 눈구름답게 골고루 많은 지역에 눈이 뿌려지기보다는 특정 지역에서 굵은 눈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충남 공주와 논산 등 충남 남서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습니다. 부여에는 10cm, 청양 5cm, 공주 4cm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밤새 1cm 미만의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역시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 될 경우에는 스노우 체인 등을 준비해서 눈길 운전에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눈길 또 블랙 아이스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에는 무엇보다 좀 운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눈길 조심해야겠네요.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긴 하지만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이번 추위 언제쯤 조금 누그러질까요? 네, 일단 이번 추위는 오늘까지만 좀 잘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 낮부터는 기온이 좀 제법 오르겠습니다. 여전히 평년보다는 기온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에서 시작을 하게 할 만큼 내일 출근길은 확실히 요 며칠보다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다만 올겨울 초반부터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동장군답게 이 또 추위가 금세 다시 몰려옵니다. 내일 출근길은 좀 한결 추위가 덜하겠지만 퇴근길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출근길에 좀 날이 풀렸다고 해서 좀 방심할 수가 있는데 퇴근길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강추위가 시작되는 만큼 옷차림은 좀 든든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보가 돼 있기도 합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다시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시작되겠고 주말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중반쯤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아직까지 서울에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적은 없었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네, 한파특보가 내려질 만큼 건강관리에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초겨울에 이렇게 한파가 찾아오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년하고 다른 추위,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게? 네, 올겨울 초반부터 아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년에 이맘때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그리고 오늘 영하 4도, 그러니까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6도 가까이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고 강한 초겨울 추위는 아무래도 한반도 상공으로 내려오는 이 찬 공기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현재 한반도 왼쪽, 그러니까 러시아 부근의 우랄 산맥 부근에서 커다란 고기압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고기압이 세로 방향, 그러니까 아래 위로 길쭉하게 발달을 해 있는데 이 때문에 시베리아의 이 찬 공기가 이 고기압에 눌리면서 한반도 쪽으로 이 찬 공기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유를 좀 하자면 이 풍선을 우리가 한쪽 부분을 꾹 누르게 되면은 다른 한쪽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데 이 불룩하게 튀어
튀어나오는 부분이 한반도로 내려오는 이 찬 공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 공기가 몰려오더라도 이 빠르게 좀 빠져나가면 추위가 덜 할 텐데 우리나라 동쪽으로도 역시 커다란 이 저기압이 수일째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저기압이 며칠째 빙글빙글 돌면서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기류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찬 공기가 어디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상공에 수일째 머물면서 이 추위가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강한 추위가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드렸었는데 당분간은 이 기류 정체가 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매서운 추위가 예보가 된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도 서울 같은 경우는 영하 11도의 날씨를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 초에도 이렇게 추위가 계속 지속이 되겠죠?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12월 초 중반까지는 이 제법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겨울인 1월과 2월로 들어가면 예년 겨울과 비교했을 때는 좀 추위가 덜할 것이라는 네. 전망이 있습니다. 네. 한반도의 겨울철 추위는 이 북극의 해빙 면적이 적을수록 그리고 대륙의 눈덮임 현상이 많을수록 이 추위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 북극 해빙의 면적이 예년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최근 몇 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좀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 대륙의 눈덮임 현상도 예년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시베리아의 고기압이 예년보다는 좀 힘이 약하지 않겠냐 이런 게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 1월과 2월로 넘어가면은 좀 포근한 날이 의외로 많을 것으로 좀 네.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이 기류가 막히는 현상, 이 블로킹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한반도 쪽으로 찬 공기가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북극의 한기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아주 강한 추위가 한두 차례 정도는 밀려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올겨울 전반적으로는 좀 포근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네. 1, 2월에도 매서운 추위가 한두 차례 정도는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긴 하지만 찬바람이 불 때는 겨울에는 체감 추위가 상당합니다. 이럴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체감 추위,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네, 겨울철 일기예보에서 기온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체감 온도입니다. 예. 네.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추위가 느껴지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기온이 뭐 덜 떨어졌는데 막상 나가 보니까 뭐 또 굉장히 추운 날이 있습니다. 이 바로 우리 몸이 느끼는 이 체감 추위가 실제 기온하고는 다르기 때문인데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 찬바람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수은주가 영하권을 보이는 날씨에는 이 찬바람이 더해지면 실제보다 체감 온도가 훨씬 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영하 5도일 때 바람이 초속 6m로 불게 되면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온이 영하 10도이다 하더라도 바람이 초속 2m로 약하게 불게 되면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이 단순하게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보다는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이 체감 온도를 올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외출하실 때 두꺼운 옷 하나 걸치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몸속에 얇은 공기층을 만들면서 우리 몸의 열 손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복 등을 껴입으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고 예. 특히 목 부분 같은 것을 잘 감싸주면은 이 체감 온도를 3에서 5도 가까이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외출하실 때는 이 목도리, 장갑 등 이 방한 용품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오늘 눈길, 또 빙판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